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연희베스트 가져왔습니다. 제가 딱히 김대리님 책에 있는 도안들을 도장 깨기 하겠다 그런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하는 걸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되면 제 취향이 아니더라도 코이찬을 떠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4.5mm 바늘 쓰고 한 600m 초반대 정도 있으면 뜰 수 있는 도안이고 뭐 사이즈 같은 것도 나중에 조절하면 되니까 부담 없이 뜰만 하더라고요. 가장 장벽이었던 게 더블 니팅으로 뜨는 끈이었는데 진짜 더블 니팅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처음부터 아이코드 돌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주 꼼수 가득한 접근을 한 거죠. 혹시 실장 소개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한테는 까만 실만 따로 보관하는 칸이 있어요. 원래 까만색 옷을 좋아하는데 카메라가 너무 초점을 못 잡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제가 진짜 까만색 펜을 들어주고 싶다가도 이렇게 중간중간 초점 나가는 걸 보면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는 과감하게 검은 실을 택했습니다. 비바지 램박에서 나왔던 울 100%, 그리고 제니스 콘사 한 가닥, 그리고 정체 모르는 까만색 램스 울 같은 거 추정인데 아마 뭐 제니스일 수도 있는 그런 실 한 가닥, 이렇게 잡았습니다. 더 이상 실장 안에 갇혀 지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까만 실들 예쁜데. 책에 나오는 실 소요량을 참고했을 때 한 640m 있으면은 충분하겠다, 약간 넘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 감았습니다. 뭐 물론 이제 감았다라고 하기엔 저는 이제 감도록 옆에서 지켜봤다 정도를 하긴 했는데요. 콘사 와인더가 있으니까 실 길이를 제가 딱 원하는 만큼 감는 것도 좋은데 되게 연약한 실이 아닌 이상 빠릿빠릿하게 감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놔두고 저는 딴 거 하러 가면 되거든요. 이때도 콘사 와인더 감게 해두고 막 바늘도 챙기고 도안 다시 숙지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나름 카트 하려고 나갈 채비를 하던 중이었거든요. 사실 이 영상의 원래 정체는 주말 뜨개 브이로그였어요. 엄마랑 동생이랑 뭐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간 김에 뜨개질을 하는 걸 담으려고 했는데 역시 원래 인생이란 게 계획한 대로 안 되는 맛이잖아요. 애견 동반 카페였는데 사랑하는 애견이 있는 분들은 좋겠지만 저는 알레르기 비염이 좀 심하다 보니까 내부 공기가 뭐 순환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순환이 너무 잘 돼가지고 털이 같이 막 떠다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비염이 폭발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마시고 있는 커피 맛도 잘 모르겠고 케이크도 뭐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중요한 건 이 비염 때문에 막 머리가 몽롱해져가지고 별실코에서 끌어올리기 고무단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막 이해를 못하겠고. 그리고 당연히 약을 먹었습니다. 저는 약을 안 먹고 아프다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뭐 고무단은 다 뜨거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고무단은 무슨, 바로 짐 싸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도 끌어올리기 고무단 별실을 제거하기 전까지 조금 떴네 싶으시겠지만 그게 아니고 집에 와서 한참 뜨다가 맞다 브이로그지 이러면서 촬영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집에서 다 떴어요. 브이로그로 영상 소스를 가져왔다가 엎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연희베스트가 아닌 다른 걸 메인 뜨개로그로 하려고, 연희베스트는 그냥 사이드 프로젝트처럼 하고 주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먹고 다니고 뜨개질이 곁들여지는 정도로 나오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저 때쯤에 다음에 뭐 뜨지 그 구간에 확 빠져 있었어요. 마음에 드는 도안이 있으면 실이 안 맞고 마음에 드는 실이 있으면 떠오르는 도안이 없는 거예요. 뭐 뜨지? 이거 까만 실이라 가지고 뜨개로그 지금 하나도 안 보일 텐데 뭐 뜨지? 뭐 뜨지? 하다가 왜 안 돼? 그냥 까만 실로 뜨개로그를 해! 라고 생각해가지고 중간에 계획을 확 바꾸고 그냥 뭐 좀 안 보이긴 하겠지만 까만색 실로 뜨는 연희베스트가 메인 뜨개로그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혹시나 하는 미련 때문에 옆에 실이 지금 덜덜덜 감기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것보다 더 뭔가 딱 뜨개로그에 맞을 것 같은 실이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겁나 와인딩을 돌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뭐 꼭
화면에 엄청 잘 보이지 않아도 그냥 까만색 편물의 느낌은 충분히 영상으로 전달이 되는 데다가 대리님이 뜬 연희베스트의 원작도 까만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까만색을 똑같이 따라 뜨는 것도 잘 없으니까 이번엔 한번 원작 느낌에 충실하게 가보자 라고 스스로 이제 위로를 하면서 괜찮다, 까만실로도 할 수 있다 합리화를 좀 했어요. 대충 연희베스트의 구조를 아시겠지만 가운데가 뻥 뚫려있는 긴 수건 같은 느낌이잖아요. 양옆에 허리에서 묶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고무단이 지나고 나니까 양옆이 고무단인 평면 메리어스가 된 거죠. 오래 갈 것 같다, 아주 먼 길을 갈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소파에 느긋하게 앉아가지고 유튜브의 힘을 빌려가면서 뜨개질 했습니다. 몸통 구간은 그냥 뜨고 뜨고 또 뜨는 게 다니까 펜물만 보고 뜨기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나름 바늘 색깔이랑 이게 대조가 되긴 하지만 새카만 실은 카메라만 못 잡는 게 아니고 제가 눈으로 보기에도 되게 뜨개질하기 좋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특별히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밝은 색의 실에 비해선 잘 안 보이는 편이기 때문에 굳이 눈에 스트레스를 줘가면서 막 까만색 실과 편물을 뚫어지게 보지 않으려고 최대한 화면이나 뭐 다른 거 보고 멀리 보면서 썼습니다. 분명히 뜨개 로그로 간다 해놓고 아 근데 새카만 실 뜨개 로그를 볼까? 라는 생각에 못 버린 브이로그의 꿈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브이로그라는 게 좀 일상을 담아야 되는데 저는 퇴근하고 집에서 뜨게 하는 게 진짜 메인 진실된 일상이거든요. 밖에 나가가지고 뜨개질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가끔은 막 너무 큰 콘서 쓸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장면을 담으면서도 아, 좀 뭔가 가짜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금방 꺼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때 다음 뜨개질을 뭘 메인으로 할지를 고민했던 가장 큰 이유가 너무 여러 개를 뜨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무슈 앤 프렌즈에 있는 돼지 인형도 뜨는 동시에 다음에 뜨고 싶었던 드롭스 디자인에 있는 스와치를 계속 이 실 저 실로 내보고 있었거든요. 현재 뜨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집중을 못해서 더 여기저기 마음이 붕붕 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확실히 문어발을 하면 저는 집중력이 다 흐트러지는 스타일이라서 하나 뜰 때 하나 뜨고 연달아서 따닥 뜨는 건 가능한데 뜨개질 프로젝트랑 프로젝트가 완전히 겹쳐가지고 진행하는 건 저의 두뇌로 구동이 안 돼요. 이거 뜨다가 저거 뜨다가 왔다 갔다 하면은 분명히 둘 다 혼란 까먹을걸요. 뒷판은 충분히 떴으니까 이제 앞판을 만들기 위해서 어깨 부분이랑 뭐 목을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길이를 잰 건데 대리님 핏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요거보다 조금 더 길게 떴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뒷판 기준 바텀업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길을 더 늘릴 수도 없고 그냥 네, 아쉽게 됐죠. 평면 메리아스 구간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또 다시 도안을 보면서 어깨 처짐도 만들어주고 어깨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 핏을 만든 다음에는 양쪽 어깨에서 내려오는 오른쪽 앞판, 왼쪽 앞판도 떠야 되고요. 이런 거 할 때는 막 늘림이랑 뭐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도 조금만 더 있다가 이 목구멍을 팔 걸 싶긴 해요. 너무 이르게 퍼가지고는 좀 옷이 약간 짧은 느낌이 있어요. 동생이 저거 뜨면서 어렵다고 아무래도 겨울 돼야 입겠다 하고 막 그렇게 찡얼거렸는데 그래도 어떻게 저떻게 다 완성했고 제가 세탁도 하고 블로킹 해가지고는 근데 아직 입은 걸 못 봤네요. 양쪽 앞판을 합쳐주기 위해서 가마코를 만들어줍니다. 가마코 개수가 넉넉하긴 한데 이게 약간 대리님도 한 특징인 것 같긴 한데 목둘레가 그렇게까지 넓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내가 목이 들어가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고무선 뜨고 뭐 최종본은 아니까요. 목 들어가긴 해요. 그래도 뜨는 순간에는 의심이 올라오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하고 옆에 살짝 걸리는 돼지 너무 귀엽죠. 평면 메리아스에 지쳤을 때마다 중간중간에 2mm짜리 이쑤시개 바늘을 보면서 이런 걸로 뜨다가 보면 4mm 메리아스가 얼마나 고마운지 알 거다라고 스스로 이제 아주 매몰차게 훈련을 했죠. 그리고 제 연희베스트 후반부를 함께한 은준과 상현이 드디어 등장하네요. 약간 호불호가 크게 갈린다라는 평이 있는 걸 보고 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이 드라마를 납작하게 보면 납작하게 볼 수 있다. 근데 레이어를 풍성하게 해서 보면 또 다르게 보인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다르게 봐야 되는 거지? 하고 봤는데 완전 제 스타일.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은중이도 상현이도 다 안 믿고 다 좋거든요. 막 제목이 어떤 직관적으로 빡 와닿는 게 없기는 한데 그래서 더 좋은 느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골 끓이고 있어요. 보고 또 보고 우려 먹고 또 보고 그러려고요. 처음엔 대충 내용 파악도 할 겸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패드로 틀었다가 이거 보다 보니까 무조건 큰 화면으로 봐야 되네 싶어가지고 다음날 TV로 열심히 봅니다. 역시 좋은 작품은 크게 봐야 돼 이러면서 푹 빠져가지고는 무한 평면 메리아스. 그렇게 뜨다 보니까 벌써 앞판도 곧 고무단에 들어가기 직전이더라고요. 코 잡았을 때부터 끝까지 했을 때 어느 정도 길이가 되면은 이제 멈추고 고무단에 들어가라라고 하는데 저 때 재고도 약간 쎄해서 고무단 들어가면은 대리님이 입었을 때 핏을 생각했을 때 짧겠다 생각해서 저 이거보다 몇 센치 더 떴어요. 근데도 약간 짧아요. 그래갖고 하나는 끌어올리기 고무단으로 코를 잡은 데죠. 다른 데는 돗바늘 코막음 하잖아요. 그래서 참 수정이 어렵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앞판 고무단을 뜹니다. 조금 스파르타로 뜰 필요가 있었어요. 돗바늘, 코바늘 지금 자꾸 저도 모르게 코바늘이란 말이 몇 번 나와가지고 다시 지우고 녹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코바늘이라고 하는데 코바늘이 너무 그리워요. 물론 돗바늘 마감이 얼마나 예쁜지는 저도 알고 있고 돗바늘 마감 안 해본 건 아니었는데 그냥 그 실을 3배 정도 잘라가지고 바늘을 자꾸 번쩍번쩍 드는 게 좀 번거롭잖아요. 이 방법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건 아닌데 솔직히 귀찮아요. 근데 동생이 저 뜨는 거 보고 언니는 진짜 귀찮은 걸 싫어한다 이 말 했었거든요. 언니는 뜨개질을 딱 귀찮은 걸 안 뜨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 진짜 귀찮은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대리님 도안을 좋아하기도 하고 거의 도장 깨기를 해가고 있는 수준이다 보니까 그나마 코가 몇 코 안 되는 구간에서 원작을 따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근데 또 도안을 따랐다기에는 벌써 끈을 바꿀 생각을 했네. 아무튼 이쯤에는 살짝 덥고 막 땀이 삐질삐질 나는 상태로 돗바늘 마무리했습니다. 너무 많다라는 생각했지만 다 하고는 예쁘긴 예쁘다 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 고무단이 끝이 아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목이 있었습니다. 목 부분에 따로 빼뒀던 코드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그 밑에 나머지 부분에는 바늘을 가지고 코를 주워주고요. 그리고 바늘 딱히 사이즈를 바꾸지 않고 고무단을 떠요. 목 둘레 자체가 그렇게까지 답답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가지고 대리님도 아마 40cm 케이블 연결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빠릿빠릿한 처리를 위해서 막바늘 셔츠를 썼습니다. 그렇게까지 많은 단을 뜰 필요는 없었어가지고 의외로 고무단 하고 괴로워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 뜨고 나면은 끝났네? 딱 적당하고 깔끔한 정도의 넥밴드였어요. 그리고 해 떠 있을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지금 보면은 잠옷 입고 계속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의 일상이거든요. 밖에 나가면은 밖에 나가 있지만 뜨개질을 한다. 그럼 집에 그냥 계속 있어요. 커피 내려와가지고 마시면서 뜨개질하고 꺼내와가지고 후딱 먹고 또 뜨개질하고
TV 보면서 뜨개질하고 유튜브 보면서 뜨개질하고 그냥 그런 식. 피크민 하러 잠깐 밖에 나가고 싶었는데 기왕이면 이거 마무리는 하고 나가자라는 마음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돗바늘 마무리를 다시 해봤으니까 이거 완전 손에서 날아가기 전에 목도 한번 돗바늘 마무리를 하자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앉은 자리에서 끝을 내자라는 그런 마인드로 떴습니다. 그리고 돗바늘 마무리할 때 그냥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실을 당겨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끝부분이 좀 너덜너덜 펄럭펄럭거리는 느낌? 기본적으로 목둘레가 그렇게까지 좁지 않은데 굳이 펄럭거리면 안 예쁠 것 같아가지고 실을 계속 조금씩 잡아 당겨가면서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다려왔던 가장 신나는 아이코드 타임이 왔습니다. 아이코드 끈은 4개를 따로 떠도 되기는 하는데 저는 실을 아이코드 기계 바늘 1, 3번에 걸고 2, 4번에 걸고 한 바퀴 돌려가지고 기본 셋업단 만드는 거를 굳이 여러 번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한 번 딱 걸고 한 2m 넘게 돌렸던 것 같아요. 쭉 돌린 다음에 중간중간에 실을 끊어가지고 약간만 코를 풀면은 다 분리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제가 그냥 계속 돌리기만 하면은 실은 쭈르르륵 따라오고 아이코드는 계속 만들어지니까 중간에 무게 추가 바닥에 닿아서 당기는 힘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만 중간중간 체크해가지고 다시 쉽게 찝어주고 또 돌리고 또 찝어주고. 뭐 아이코드가 더 길다고 문제가 생기진 않잖아요. 리본이 묶고도 길게 떨어지면 예쁘지 뭐. 그래서 도안에 제시된 것보다 더 길게 나와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진짜 많이 돌렸어요. 이게 약간 손이 아프기도 한데 또 아이코드 기계 돌리는 재미가 있거든요. 뭔가 무념무상? 이제 와서 다시 보니까 거의 한 2m 50cm 정도는 감았나봐요. 이미 지금 4개로 나눈 상태고 너무 긴 끈은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50cm까지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코 사이로 살살살 해가지고 실을 한번 풀어내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잡아당기면 쫙 풀려요. 저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만 남겨두고 끈 4개의 길이를 비슷하게만 맞추면 되는 거죠. 막 이거를 막 똑같이 막 재단하는 듯이 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저렇게 맞추면서도 이게 아이코드가 약간 띠용띠용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다 맞춘다 하더라도 50에서 오차 범위가 좀 있겠다라고 그냥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풀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아이코드 코 사이로 실을 좀 거칠게 왔다 갔다 하다가는 또 주르륵 풀리거든요. 뭐 마커 같은 걸로 조금 실이 탈출하지 않게 코가 풀리지 않게 잡아주는 것도 중요했고 힘을 아주 많이 풀고 작업했어요. 베스트 옆면에는 대충 둘이 비슷한 위치가 될 것 같다라는 곳에 마커 걸어두고 아이코드의 한 코를 실을 걸고 베스트 옆면에 싱커루프인지 콘지 단인지에다가 슥 지나가고 또 코에서 하나 싹 감고 베스트에서 어떤 구역에 하나 딱 감고 그렇게 총 4개의 코에 각각 코에 한 번, 베스트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입체적인 면을 감침질하듯이 바느질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막 엄청 매끄러운 연결이 아닐 수 있는데 저는 새카만 실을 썼잖아요. 그럼 평소에 안 보이고 초점 못 잡고 화이트 밸런스 안 맞고 하는 대신 이럴 때는 까만 실이기 때문에 까짓 거 안 보이니까 상관없지 않나라는 마음으로 꿰맸습니다. 하고 다 엮어주고 남은 실은 아이코드 안쪽으로 쓱 지나가게 해가지고 꼬리실 정리했고요. 이렇게 해서 대략 일주일 정도 만에 연이베스트를 완전히 완성했습니다. 더블 리팅 끈을 했으면 훨씬 더 오래 걸렸을 텐데 아이코드 기계 덕분에 그냥 뚝딱 끝을 냈고요. 까만 실이라서 세탁은 꽤나 신경 써서 했습니다. 처음에 좀 몰라도 나중에 안에 입는 옷에다가 이염되거나 하면 좀 곤란하니까 최대한 뽀독뽀독 씻어가지고 예상 가능한 정도의 검은색 그 염료 그리고 약간의 실먼지 같은 게 좀 나왔어요. 뽀송뽀송하게 말려두니까 너무 이쁘죠? 잘 안 보일까봐 이번에는 바닥에 흰색 천을 깔고도 찍어봤는데
리본만 잘 보이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이겠죠? 대리님 취향 니트 책에 있는 도안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씩 깨고 있는데 그 중에 꽤나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해보기 좋은 도안이라고 생각해요. 더블 리팅 끈이 너무 싫다면 저처럼 아이코드 같은 걸로 꼼수 부려도 되고, 아니면 그 부분에 뭐 사슬을 떠서 단추를 단다거나 뭐 변형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겠죠. 전 뜨면서 등판에서부터 어깨를 감싸가지고 내려오는 이 선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어깨 윗부분을 살짝 덮는 핏을 원한다면 코스를 조절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실의 게이지를 조절해가지고 다른 걸 떠도 예쁘겠더라고요. 다 뜨고 나서 느낀 건 이게 고무단 부분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게 약간의 치명타였던 게, 길이를 나중에 조절할 수가 없다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뒷면도 조금 더 길고 앞면도 조금 더 길면은 아예 위에서부터 축 떨어지는 느낌을 냈을 텐데, 그냥 지극히 제 개인 취향이지만 바지에 입기에는 좀 짧은 상의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크롭된 옷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되게 기본적이면서도 클래식한 디자인이고 색깔을 선택하기에 따라 정말 다양한 느낌을 낼 수 있으니까 시즌이나 테마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색깔로 떠보면 또 자기 스타일대로 소화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양쪽 끝부분에 고무단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도 되게 예뻐요. 도대체가 끈을 못 뜨겠다라고 하는 분들, 아이코드 기계 강추드립니다. 한 2분 걸렸을까요? 그냥 휘리릭 하면 끝이고 실도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실도 보기보다 많이 먹어요, 아이코드가. 뒤에 나오는 착샷 보면 제가 들고 나오는 콘사가 하나 있거든요. 총 감아왔던 640m 중에서 남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끈 뜨개질하기 싫고 실을 많이 쓰고 싶다면 아이코드 기계 놀고 있는 거 꺼내와가지고 한번 일을 시켜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는 끈 높이를 달 때 도안에서 말한 대로 이렇게 떴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앞판이 너무 짧아가지고 자꾸 옷을 앞으로 끌어내려서 입게 되더라고요. 끈 묶는 위치가 안 맞아요. 대신에 아이코드 끈이니까 살짝 통통하면서도 더블 리팅보다는 얇잖아요. 끈을 살짝 늘어뜨려가지고 묶는 방식으로 앞뒤 끈 시작 부분 위치가 차이 나는 걸 뭐 나름 눈속임 했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실 때쯤에는 뜨태기라는 건 없을 거예요. 쌀쌀하고 쉽고 해가지고는 뜨개질하는 맛이 막 날 것 같아가지고 뜨개질 되게 즐겁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뜨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